자, 구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 2부 시작할게요. 아까 전에 1부에서는 이 구조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또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잠시만요. 펑션 블록이 가장 하위단이고요. 그 상위로 POU, 상위로 태스크, 상위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펑션 블록이죠. 펑션 블록에 펑션 블록 실린더를 만들었고요. 그 실린더 안에 보면은 이 로컬 레이블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센서와 커맨드 놓고요. 출력은 실제적인 전기 출력과 상태 표시, 그리고 에러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다시 또 입력으로 타이머 값을 워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클래스가 아까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자, 클래스 보면은 로컬 레이블에 대한 입력, 출력, 그리고 로컬 레이블에 대한 일반 입출력, 레치, 뭐 상수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로컬 레이블 입력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고요. 레이블 네임을 지정하고, 그다음 레이블의 자료형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력, 이름, 자료형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어떠한 내부 처리하기 위한 릴레이를 지정하고 자료형 등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어요. 먼저 포워드 커맨드가 제일 위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센서 정보입니다. 포워드 센서가 켜져 있고 백워드 센서가 꺼져 있으면은 상태는 포워드, 거꾸로면 당연히 상태는 백워드겠죠. 그리고 실린더 커맨드는 실린더 커맨드가 들어오면은, 전진 커맨드 들어오면 백워드 릴레이를 죽이고요. 포워드 릴레이를 셋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워드는 포워드 릴레이 죽이고 백워드 릴레이 살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릴레이가 3과 동시에 출력을 내보내고, 출력을 내보내면서 뭘 확인하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 포워드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당연히 에러를 띄울 거예요. 백워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POU 보시죠. POU 0번에다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 X500, X501, M6000, M6001, 그 다음에 타이머는 50, 30, 포워드 50, 백워드 30,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포워드 아웃풋 출력이 나오면은 특정한 전기 신호들을 살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상태냐, 백워드 상태냐, 그리고 에러를 띄우냐 마냐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에. 자, 그럼 한번 진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상태로 제가 포워드 명령만 먼저 줘볼게요. 자, 포워드를 주면 어떻게 되죠? 포워드 출력이 살아서 Y500이 살겠죠? 그리고 5초간 센서가 전진 상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에러를 띄웠습니다.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이 구성의 내용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죠. 커맨드 들어와서 셋이 살고요. 포워드 릴레이가 살면은 출력을 내보냈는데 5초 이내에 포워드 상태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에러를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포워드에 대한 명령을 끄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 센서만 살린 채로, 자, 그럼 백워드가 들어왔죠. 백워드 명령을 내릴게요. 자, 리셋은 제가 미리 안 만들어놔서 꺼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백워드 커맨드가 날라갔고요. 백워드 커맨드 날라갔으니까 현재 백워드에 대한 출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백워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고? 제가 백워드 센서 살려놨으니까요. 이 상태로 쭉 유지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백워드를 한 거죠. 그러면 실린더에서 보자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백워드를 했기 때문에 백워드 에러 타이머가 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일련의 동작을 펑션 블록으로 만들고 펑션 블록을 POU에다가 넣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린더 4번을 만들어 두고요. 마찬가지로 4번에다가 이렇게 주소지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엔 좀 색다르게 해볼게요. 이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실린더랑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겠죠. 먼저 만들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의 규정을 만들고요. 자, 포워드 센서, 백워드 센서, 커맨드, 네, 다 미리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글로벌 라벨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벨 설정을 하고요. 실린더니까 타이머를 뺄게요. 펑션 블록에 이미 타이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은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쓰겠다고 사전에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블록에서는 타이머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반대로 릴레이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타이머 워드 값, 에러에 대한 비트, 그 다음에 WQ, SD, 그 다음에 센서, 커맨드 등이 되고요. 글로벌 레이블에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지우고요. 자, 글로벌, 그 다음에 레이블 네임은 임시로 실린더라고 지을게요. 자, 데이터 타입으로 봤을 때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의 실린더를 지정하면 디바이스와 어드레스 나옵니다. 우리 로컬과 글로벌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했죠? 로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주소지에 지정할 필요가 없고 CPU가 할당하지만 레이블은 사용자가 주소지와 디바이스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둘게요. 자, 포워드 센서니까 600으로 시작할게요. 600. 잠시만요. 오토매틱 빼겠습니다. 601. 그 다음에 명령은 6100 놓고요. 6101. 그 다음에 포워드 출력이네요. Y600, Y601. 자, 그 다음에 포워드 상태죠. L6100, L6101. 자, 그 다음에 에러는 M2000, M2001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는 별도의 워드 값을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워드 값 넣어줄게요. D100, D101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에서 실린더를 만들었고 그 실린더를 글로벌 라벨에다가 설정을 하고 글로벌 레이블에서 디바이스 주소까지 모두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쓰느냐? 글로벌 레이블이잖아요. 이제 POU 어디에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실린더라고 먼저 치고요. 구조체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BWI 포워드 센서. 네. 마찬가지로 실린더. 네. 실린더 BWI 백워드 센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BH 포워드 커맨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BH 백워드 커맨드 넣어주고요. 그리고 포워드 타이머와 백워드 타이머는 실린더라고 하지 않고요. 엔터 칠게요. 실린더 워드 포워드 타이머. 그죠? 그 다음에 실린더 워드 백워드 타이머. 당연히 출력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출력은 F7로 하고요. 실린더에 BWQ 포워드 아웃풋 마찬가지로 실린더에 BWQ 백워드 아웃풋 상태 표시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야겠죠? 실린더에 BWQ 포워드 BST로 바꿀게요. BST 포워드 실린더에 BST 백워드. 자, 에러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야 됩니다. 실린더에 BE 포워드 타임 오버 에러 실린더에 BE 백워드 타임 오버 에러. 자, 컴파일을 전체 하고요. 자, 듀플리케이트 코일은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를 보시면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보시면 X600 보이나요? 그리고 601 포워드니까 6100, 6101 당연히 워드니까 D100이겠죠.
그럼 제가 D 실린더 W 포워드 타이머에다 50을 넣을게요. 59가 들어갔네요. 50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100에 50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D100을 볼까요? 네, 50이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백워드 타이머도 30으로 잡아놓고요. 자,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존에는 위에다가 주소지를 일일이 써줬어야만 됐어요. 그죠? 근데 글로벌 레이블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만든 이 실린더의 데이터, 스트럭처드 데이터 타입에다가 글로벌 레이블로 설정을 하고 이 레이블에다가 디바이스 1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POU에서 내가 어떠한 주소를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미리 선언한 구조체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포워드 센서 먼저 살리고요. 그럼 포워드 있죠? 그다음 포워드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포워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잠시만요. 네. 포워드 센서는 들어간 상태에서 포워드 커맨드 들어갔고, 자, 포워드 출력 나가고 있고, 포워드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 안 뜨겠죠? 네, 여기서 포워드 센서를 죽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5초 뒤에 당연히 포워드 에러가 뜨겠죠. 그죠? 재활용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동일한 펑션 블록을 만들어 두면은 동일한 객체에 한해서 똑같이 펑션 블록들을 계속 추가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라벨을 실린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실린더 말고 업다운 실린더로 얘기를 해볼게요. 업다운 실린더 만들어보고 똑같이 해놨어요. 자, 그 이번엔 600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가 610으로 넣어도 되겠죠. 하나만 먼저 만들어 둘게요. 610 넣어두면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업다운 실린더에다가 BWI 포워드 셋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구간에는 610이라는, 자, 610이라는 주소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펑션 블록에다가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을 써가지고 글로벌 레이블의 설정만 하게 되면은 내가 사전에 지정해둔 데이터 타입과 디바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실린더가 있어도 우리가 주소지를 일일이 외울 필요도 없고 사전에 정의된 내용들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레더 다이어그램의 경우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POU를 만들면은, 자, 맨 처음에 있는 리소스, 프로그램 파일 1번이죠. 프로그램 파일 0번에는, 네, 프로그램 파일 0번 레더를 만들었어요. 이 레더의 태스크 0번. 보시면은, 이 태스크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레더는 하나의 프로그램 파일에 하나의 태스크만 들어가요. 그래서 POU가 있고, 이 POU를 열어보면은, 자, 전부 다 끌게요. 리소스 0에 태스크 0번에 POU 0번을 열어보면요. 자, 아까 만들었던 이 POU 0번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뭐랑 똑같죠? FB, 펑션 블록이라는 실린더라는 펑션 블록 만든 거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실린더라는 펑션 블록을 만든 거고, 그 위에 POU 00을 더한 거고, 그 위로 태스크 0, 그 위로 프로그램 파일 0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구조화하고 계층화시킨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로컬 라벨에는 아까 전에 설정했던 펑션 블록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OU 1번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POU 말고 POU 1번은 스트럭처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글로벌 레이블로 좀 바꿔드릴게요. 자, 아까 UD 실린더 만들었죠? X611 BH니까 M6200, 6110으로 할게요. M6111 그 다음에 Y610, Y611
이 주소지는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L6110, L6111, 자, 그 다음에 타이머 M2010, 2011, 자, 그 다음에 타이머는 D110, D111이라는, 자, UD 실린더라는 하나의 글로벌 레이블과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부분을 다시 실린더로 바꾸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실린더 1번에다가 뭘 했느냐. 지금은 제가 특정한 주소 값으로 넣어놨죠. 근데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글로벌이니까 어느 POU에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UD 실린더에 자, 뭐가 들어가죠? BWI 포워드 센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512 대신 UD 실린더 BWI 백워드 센서 넣고요. 좀 아래로 뺄게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아래로 빼고 네,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워드 커맨드네요. UD 실린더 .ph 포워드 커맨드고요. UD 실린더 .ph 백워드 커맨드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네요. UD 실린더 .bwq 포워드 아웃풋, 그 다음에 UD 실린더 .bwq 백워드 아웃풋,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상태 표시가 있겠습니다. 실린더 .bst 포워드. 이거를 참 매번 미리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싶다가도 어쩔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워드 타임 오버 에러 UD 실린더 B 백워드 타임 오버 에러. 자, 워드 구간은 제가 상수로 둘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FB 로컬에 보시면은 FB 실린더 ST가 들어가 있죠. 자, 실린더 ST는 뭐가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위에는 보시면은 자, 포워드 센서가 살아있고 백워드 센서가 죽으면은 포워드 상태가 true인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포워드가 false로 해놨고, 밑에는요 포워드 센서가 false고 백워드 센서가 true면은 BST에 살려놓기 했어요. 자, 같은 동작인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을 이제 ST 언어로 쓰시면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if, else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and 처리해서 출력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를 지우고 예시로 두고 볼게요. 어떻게 되죠? 포워드 센서가 1이고 AND잖아요. AND 연산자니까 AND를 제가 되게 못 그려요. 네. 백워드 센서가 0이면 1과 0이니까 이 상태가 AND니까 1이 되겠죠. 그럴 때는 포워드가 살고 만약에 그 상태 아니면 포워드가 죽겠죠. 밑에 것도 볼까요? 자, 포워드 센서가 폴스일 때가 1이잖아요. 그리고 백워드 센서가 true일 때가 1이에요. 그리고 AND 연산자죠. AND 연산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 BST 백워드가 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이 포뮬을 써도 되지만 밑에처럼 일반 AND 연산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3개, 4개 들어가서 else if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 포뮬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똑같습니다. 우리 위에 뭐 있어요? 이 센서에 대한 정보와 이 아래서 얘기하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포워드가 true고 백워드 센서가 false면은 포워드가 살고, 포워드 센서가 false고 백워드 센서가 true면은 백워드가 살고. 자, 밑에도 똑같죠.
포워드가 트루고 백워드가 센서면은 포워드가 살고 아니면 포워드가 죽고, 포워드가 폴스고 백워드가 트루면은 백워드가 살고. 자, 그 다음에 리셋 셋 명령 위에서 볼까요? 커맨드가 들어오면은 백워드 릴레이가 리셋하고 포워드 릴레이가 셋되죠. 밑에도 뭐 있죠? 포워드 커맨드가 들어오면은 백워드 릴레이가 리셋되고 포워드 커맨드 들어오면 포워드 릴레이가 살겠죠. 반대로 백워드 커맨드가 들어오면 포워드 릴레이가 리셋되고 백워드 커맨드가 들어오면은 백워드 릴레이가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백워드 포워드 릴레이는 각각 어떻게 되죠? 아웃풋 출력으로 나가요. 언어의 형태나 이 프로그램 방식만 다를 뿐이지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동일한 연산 결과를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PO 0, 1번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제가 먼저 센서를 살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포워드 센서가 살고 백워드 센서가 죽었으니까 포워드 상태가 살아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포워드 커맨드를 줘보겠습니다. 커맨드가 살면 어떻게 되죠? 자, 포워드 커맨드가 살았으니까, 자, 백워드는 리셋되고 포워드 릴레이는 살았죠. 포워드 릴레이가 살았으니까 포워드 출력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포워드 출력이 살아있고 근데 포워드 상태가 폴스가 아니에요. 그죠? true잖아요. 이 상태면은 AND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포워드 센서를 임시로 꺼볼게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점차 시간이 차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포워드가 true고 포워드 릴레이가 true고 포워드 상태가 폴스니까 코일이 살면서 5초 뒤에 이러한 오버타임 에러가 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구간은 이 리소스 1의 태스크 0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구조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펑션 블록을 만들어서 그 펑션 블록을 POU에 등록을 하고 POU에서 등록한 내용을 태스크에 등록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1번과 태스크 2번은 각기 같은 펑션 블록에서 POU별로 다른 인스턴스화를 시킬 수가 있었죠. 이 다른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다른 동작을 확인한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사전에 지정한 레이블을 가지고 글로벌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레이블에서 디바이스 주소 지정을 하고 이 디바이스 주소지를 통해서 우리가 디바이스 주소지를 외울 필요 없이 사전에 정의한 구조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구조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은 프로그램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